안녕하세요. 주정구수 송재호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시장은 이제 그 부존 오신 날 때문에 이제 하루 휴장을 했었는데요. 쉬는 동안에 그래도 이제 미국, 유럽 증시 그런 조정을 보여서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 그런 영향을 좀 받았긴 했는데 그래도 외국인 강한 매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 그래도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또 오늘 시장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오늘 관련된 주제 내용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주제는요, 제가 음, 그 미국 전기차 클러스터 형성 수혜주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미국 쪽에 배터리 업체도 그렇고 많은 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그 미국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차 그리고 고가의 모델 전기 전기차부터 해서 모든 자동차에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을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차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전기차 클러스터 형성하는 데 있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과 여러 가지 내용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꼭 이 내용만 아니더라도 그래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또 그 물어보시는 게 이제 시황에 대해서도 잠깐 해주길 원하셔서 잠깐 시황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시장 지난 시간 마감된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미국이 어느 정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쪽에 보게 되면 이 반도체 쪽이 좋았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았고 또 이제 강세 흐름을 보였던 게 반도체 장비 쪽이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이제 그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중심이 되는 내용들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가 몇 표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심이 되는 부분이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첫 번째 이제 반도체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 하기 전에 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백악관에서 만나서 회의를 진행할 텐데요. 결국은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증설을 해달라.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많이 지어서 도움을 달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증설에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장비 회사들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장비 쪽에 관련해서 상당히 좋았던 미국 시장의 흐름이었고요. 여기에 동반해서 우리나라도 오늘 코스닥에서 보면 980억 정도 외국인 순매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 코스피에서 한 6,500억 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동반해서 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서 IT 하드웨어하고 반도체 쪽을 집중해서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백신은 지금 하루살이로 종목별로 계속 편차해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약발이 떨어지는 점이 있어서 바이오 쪽이 약세를 좀 보였던 점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배터리 쪽이겠죠. 자동차 관련해서도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자동차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그 북한 문제겠죠.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남북 경협주들에게 또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오늘 관련해서 좀 연결점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도체에 대해서 장비 쪽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큰 하도가 이제 첫 번째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부분인데 어느 흐름에서 보면 포스코라든지 철강 쪽이 좀 조정이 났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왔고요. 원자재 관련해서 그래서 관련주도 차익의 빌미가 됐던 점 있고 그 흐름에서 한번 본다면 인플레이션에서
추가적으로 또 나왔던 게 이제 가상화폐였습니다. 가상화폐가 집중해서 예, 급등이 나왔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경기 과열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해결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먼저 비트코인 관련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4월 뭐 올해 초부터 쭉 상승하다가 최근에 급락이 나왔는데 어제 장 끝나거나 미국 장이 끝나고 나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엄청 원화로 보게 되면 이더리움이고요. 이건 이더리움인데 엄청난 이더리움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반등이 좀 나왔고요.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상으로는 이제 경쟁 관계 있지만 단기로는 가상화폐가 빠지면 주식시장도 빠지죠. 나중에 이제 안정화되면 그런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같이 작용하죠. 약간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비트코인도 8천만 원까지 갔다가 원화 기준으로 다시 한번 5천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7천만 원 후반대에서 4천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급격한 조정이었죠. 다시 5천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서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좀 일시적으로 이제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 이렇게 옆으로 행보한다면 주식시장에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형성될 수도 있겠죠. 이런 제가 먼저 이런 그 가상화폐를 보여드린 이유는 약간 쏠림이 이제는 많이 완화된다는 거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시장 지표에서 원자재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옥수수 가격만 하더라도 최근에 더 지금 이제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죠. 급등 나왔다가 5월 7일 정도를 고점으로 구리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구리 산업재 같은 경우는 낙폭이 그렇게 더 크진 않았지만 5월 10일 날 1724에서 지금 10,000 초반까지 좀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고요. 운임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DI 운임 지수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이게 그 수에즈 운하에서 그때 배가 자초되는 바람에 곡물이라든지 이런 산업재가 막히는 부분 때문에 운임 지수도 많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3,300에서 선에서 한 2,800까지 좀 빠지는 어느 정도 그동안 걱정했던 가열이 그래도 좀 완화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국채금리도 1.663, 큰 변동 없이 안정화 흐름이고요. 아시아 시장에서도 일본이 한 1.19, 0.19 정도 플러스, 크게 흔들림 없이, 대만은 최근에 13% 빠졌다가 5% 급등 나왔기 때문에 0.5 정도 좀 밀렸고요. 정상적인 흐름이죠. 미국 나스닥 플러스권으로 이제 돌아섰네요. 왜냐하면 이런 경기 가열이 되면 금리 인상에 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 우려스러움이 있게 마련이게 됐죠. 근데 이런 부분이 꺾어주면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시장에서 의심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원자재 관련해서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로 의구심이죠.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좀 많이 영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일단은 SK하이닉스도 그래도 1.2에서 좀 제동이 걸려 있는 모습이고요. 대반이 좀 정신 차린 점은 좀 다행이고요. 한쪽에 IT 공급망이 안 좋으면 다 부품들이 모여서 제품이 되는데 한쪽이 그 공급이 차질 생기면 메모리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소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제품만 못 만들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의구심이 해결되는 구간이 좀 시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 코로나 때문에, 문제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좀 잡혀가는 흐름인 시간적으로 지나고 보면 잡힐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잠깐 시황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업종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원자재 가격이 빠지면서 철강 소재 빠졌고 이쪽이 빠지니까 유가
유가도 빠지면서 조선주도 빠지는 흐름이었고요. 최근에 경기가 가열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영되면서 금융주가 좋았는데 금융주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이제 오늘은 수급적으로 자동차가 대형주, 소형주는 영향이 없었는데 대형주의 영향을 좀 받았고요. 곡물 가격 빠지면서 음식료 업종이 좀 조정이 나온 게 특징적인 부분이었고, 전기 전자 쪽은 그나마 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고요. 화학 배터리 쪽에 대해서 매수가 좀 일부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항공주는 좀 좋았고요. 계속. 그리고 뭐 시멘트 지금 이전에 보니까 혹시나 이제 건설하는데 철강 이쪽이 부족할까봐 사재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시멘트도 또 사재기가 이루어지면서 시멘트 가격이 또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또 시멘트주들이 오늘 좋았죠. 코스닥에서는 엔터, 미디어, 반도체, IT 하드웨어 쪽 이런 흐름하고 2차전지 소재 일부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관련 내용 다시 돌아와서요. 말씀을 드려보고 일단 뭐 지수 흐름도 한번 지수 흐름은 아직까지는 뭐 체감적으로 큰 변동은 없는 이게 변동은 없는데 체감은 상당히 좀 안 좋은 거는 한쪽에서는 이제 받치고 한쪽에 내려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추세는 지금 단기 이렇게 61선만 지킨다면 흐름은 일단 긍정적인 흐름이 될 것 같은데요. 61선 코스피는 그렇고요. 코스닥은 이 추세 흐름을 좀 지켜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 흐름만 또 잘 지킨다면 다시 뭐 이런 파동에 있어서 흐름을 이어간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추세의 하단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요. 관련된 내용 준비한 내용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이번에 그 자동차 중소형주 부품주들의 이익을 보니까 작년에 기저효과도 있긴 하지만 200% 좋아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큰 부품주들보다 더 일단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그 중심에 이제 전기차하고 고가 모델하고 연결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최근 왕성차의 미국 남부 생산 기지를 보게 되면 우리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베마하고 조지아에 있죠. 남부 쪽에 있습니다. 미국 남부 쪽에 우리 기업들은 있고 특히 GM 같은 경우에도 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대부분 텍사스에부터 이쪽에 조지아부터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테네시, 켄터키 이쪽에 다 모여 있고요. 이번에 전기차 테네시의 LG하고 합작해서 만드는 배터리 공장도 테네시 이쪽에다가 짓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토요타도 닛산, 혼다, 포드, 테슬라 모두 BMW, 벤츠 대부분 남부 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장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 점, 이런 부분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으로 지도로 한번 보시고 대부분 이제 여기에 기존 부분인데 모든 이제 부품단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뭐 배터리 관련 LG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공반 지금 남부 쪽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지아 쪽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모든 안성차의 남부 쪽으로 전기차 생산 기지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한번 지도로 보여드렸고요. 결국은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뒤처져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여기서 보시면 미국이 지금 비중이 2.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만큼 성장의 기회도 열려 있다는 점이 미국으로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늦은 이제 개화에 가파른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 2020년에 아까 말씀드렸죠. 32만 대 정도 비중 2% 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이번에
미국에서 그 수익성이 좋았던 게 SUV하고 이제 제네시스 고급 차량이었는데 미국 SUV 비중이 65%까지 되고 있고 지금 미국도 연비를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필수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이고 지금 현대차 그룹은 중국 판매가 좋지는 않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기회를 놓치게 되면 지금 그 현대차 그룹은 지금 글로벌 탑3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전기차를.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현대차 전기차 판매는 56,000대 이 순위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데 순위도 지금 작년 그 5위에서 8위로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2025년도까지 74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23년도에 상당히 이제 가동률을 높여서 세계 탑3에 넘어가는 중요한 어떤 계기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이제 엘리바마하고 조지아 공장에는 가동이 23년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제 기존 알라바마하고 조지아 공장에서 아이오닉 5하고 EV6 기아 EV6 니로를 투입할 예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투자가 전기차 근데 아마 이제 왜 미국으로 가냐면 아마 미국에서 그 보조금을 줄 때 현지에서 생산한 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현지에서 예, 전기차를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또 연비 규제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에 이제 투자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이번에 그 전기차 육성 정책을 보게 되면 1,74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중국보다 큰 시장으로 육성하려고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40달러에서 1,000억 달러는 이제 보조금 충전소 50만 개에 1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전기 스쿨버스 200억 달러 이런 다양한 인센티브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둘 부분은 1,000억 달러의 보조금 그리고 충전소가 50만 개가 생기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아마 그 모멘텀이 되는 게 6월에서 7월 달에 이 보조금에 대해서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정을 해본다면 7,500달러를 보조금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7,000달러까지 된다면 20만 대 이상의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대되고 7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연비 규제안 제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비 규제는 결국은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의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을 자극하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내용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전기차 그 수요 측면을 보게 되면 미국이 10%, 중국이 41%, 유럽이 43%거든요. 근데 그만큼 작기 때문에 기회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네. 연비 부분에서도 지금 계속 상향하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 수준 미국이 연비가 그 키로당 리터 키로당 20km를 갈 경우에는 정말 힘들죠.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비로 보면 연비를 여러분들 자동차 운행을 해보시지만 연비 20km 키로당 리터당 20km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고속도로에서나 잘해야 15 정도, 16. 특히 미국 차에는 그 큰 큰 차들이 많잖아요. 트럭도 그렇고. 그래서 이 연비는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전기차라든지 이런 수소차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도 결국은 국내 배터리 기업,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이쪽으로 이어서 가는 부분이란 걸 말씀드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GM하고
테네시 아까 신설한다고 말씀드렸죠. 공장 신설하고 조지아 쪽에 남부 쪽에 있는 SK 이노베이션도 3, 4 지금 1, 2 공장 짓고 있는데 3, 4 공장 증설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을 안 하는데 적어도 내년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2025년도에부터는 상당히 시장이 더 확대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LG 이제 참고사항으로요. LG 그 에너지 솔루션 5년간 140기가와트씩 증설할 계획이라는 점, 이 부분 한번 미국 캐파 비중이 4.2에서 작년 4.2에서 31%대까지 확대된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향후 5년간 82기가와트시까지 미국에서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3, 4 공장 증설, 1, 2 공장 이제 증설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 관련 장비 회사가 올라오고 있죠. 공개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엠플러스라는 회사인데 최근에 올라온 이유가 이때까지는 이제 LG하고 소송권 때문에 못 갔다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LG SK 이노베이션 장비 회사로서 이제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뒤늦게 이제 매수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한번 관련 기업인 이제 엠플러스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려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SK 이노베이션은 아직 공장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0%인데 25년도에는 45%까지 이런 부분을 본다면 향후 뭐 이렇게 배터리 3사도 중요한 어떤 성장이 이어갈 것으로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는 성장할 기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흐름상으로도 알 수 있겠죠. 그동안 유럽 시장으로 진출했지만 이제는 미국으로 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공산당 그쪽에서 뭐 막아버리니까 문제이지만, 뭐 유럽하고는 미국에서는 이제 경쟁할 수 있고 우리가 중국보다는 우위에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또 이렇게 향후 성장할 수 있는 내용 말씀드린 내용 이렇게 도표로 나온 거고요. 지금 이제 미국 자동차에 한국 기업들이 지금 많이 진출해 되어 있죠. 지금 현대차, 기아차에 따라서 들어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저번에도 그 제가 가치하고 실적하고 연결해서 하는 뭐 유튜브에서 제가 계속 자동차 관련주들 그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SL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도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두 번 이 종목은 이때도 한번 알려드렸고 하단에서 그래서 큰 상승이 이어졌는데, 이번에도 이 구간에서 23,000원 구간에서 알려드렸는데 벌써 31,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왜 더 가는가? 이 회사는 미국에 진출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하면서 GM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가 조지아주의 이 쭉 라인입니다. 밸류. 그래서 SL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다 보니까 GM 또 픽업 트럭부터 해서 고가 좋은 주력 제품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실적이 대박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알려드렸던 또 그 PHA라는 평화전공이죠. 모듈 관련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여기에 있거든요. 현대차가 여기에 있고 있는 상황이라서 바로 다 관련된 기업들이 다 근처에 있는 거죠. 도어트림이 한일유화인데 이제 그 서현유화라는 회사로 바뀌었거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하고 그 테마줄이 형성되다 보니까 따로 별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 그리고 하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신. 셰시 프레스, 셰시 그런 자동차 그런 셰시하고 바디에 들어가는 제품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신 성우 하이텍을 제가 저번에 또 알려드렸는데, 성우 하이텍하고 그 비슷하게 만드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신이라는 기업을
여기에 눈여겨 좀 관련된 기업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많이 있죠. 성창이라는 회사도 있고 파워텍, 동원, 세종, 오비스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눈의 기업은 이제 여기서 눈여겨보는 기업은 저희 이 앞전에 PHA 알려드렸고 SL은 이미 움직였고 하신이라는 기업, 하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네, 성창 오토텍이라는 기업하고 연결점이 있고요. 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대표 기업들은 많이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기업들에 대해서 이 정도 체크를 해드리고요. 비상장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보시면 일단 이제 5월 10일까지 오늘 이제 20일이니까 내일 정도에 20일치 수출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 부품도 300%, 자동차도 358. 부품주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이번 1분기 실적에 보니까 합산 영업이익이 270% 증가하는 걸 보였습니다. 네, 상당히 잘 나왔던 흐름이고, 네, 일단 SL이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은 20%, 영업이익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거의 두 분기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대표로 한국 단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제 수치만 된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S&T 모티브, 이게 모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자동차의 모터를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18% 좋아졌다는 점이고 코리아 FT도 23%, SJM이 2%밖에 안 됐네요. 네, 별로 증가하지 않았고요. 성창 오토텍이 25%, 현대공업이 31% 좋아졌죠. 센트럴 모텍 27%. 이제 대표 우리가 눈에 익숙한 기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한번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겨서 한번 제가 일단은 PPT를 이제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올려드려 보고요. SL은 이제 매출이 20%, 영업이익이 85% 좋아졌습니다. 85%, 300억에서 568억. PHA도 매출은 2.8, 영업이익은 510% 좋아졌고요. 성우 하이텍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적자에서 작년에 173억 적자에서 224억 흑자, 매출도 20억 좋아졌고요. 좋아진 기업만 체크를 할게요. 일단은 화신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대비해서 매출은 31%,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22억에서 97억 좋아졌죠. 그리고 한국 단자는 76% 좋아졌습니다. 308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한국 단자공업은 주가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번 쭉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AT 모티브 아까 체크해드렸죠. 세종공업은 매출은 30% 좋아졌는데 일단 영업이익만 마이너스 70억에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경창산업도 매출은 20%, 차량 경량화하고 연결점이 많은데요. 영업이익이 65%,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습니다. 작년에 마이너스 56억에서 65억으로 흑자 전환. 일지테크는 매출은 73%,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0억에서 1억 흑자 전환했고요. 코리아 FT 매출이 23%, 영업이익이 작년에 마이너스에서 73억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런 일단 이제 실적이 좋은 회사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SJM도 일단 이익이 좋아졌고요. 64%. 모베이스 전자가 매출이 18% 좋아졌고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8억에서 28억으로 흑자 전환.
DIC가 매출이 16% 좋아졌고 영업이익이 17억에서 119억으로 600% 좋아졌고요. 임팩이 매출이 18% 좋아졌고 영업이익은 16%. 동양산업은 매출만 22% 좋아졌고요. 코다코는 매출은 16%, 영업이익이 한 6억에서 17억. 하신전공이 매출은 23, 영업이익은 29% 좋아졌고요. 아까 성창 오토텍이 25% 매출, 흑자전환 19억 흑자전환. 상신 브레이크가 브레이크 아시죠? 브레이크 패드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매출은 7%, 영업이익은 14억에서 34억 좋아졌고요. 그래서 차량이 많이 팔려야 되겠죠. 세방전지는 영업이익만 한 42% 좋아졌고요. MS오토텍의 흐름 매출은 좋았습니다. 15% 좋아졌고 영업이익도 116억에서 180억 정도 좋았었습니다. 현대공업 매출 31억 좋아졌고 영업이익이 85% 좋아졌습니다. 현대공업 한번 상승하고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요. 몇 번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옆으로 행보하고 있어서 주가가 그렇게 아직은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차량용 반도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서현도 매출은 14%, 영업이익은 작년 67억 적자에서 241억 흑자잖아.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아까 윤 전 총장님 테마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VH 코리아가 영업이익이 한 232% 좋아졌고요. EY 영업이익 92%, 그리고 매출은 26%. 서현이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그 흑자 전환했는데 테마주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아진산업이 일단 영업이익이 53% 좋아졌고요. 듀올, 매출은 14%, 영업이익이 95% 좋아졌습니다. 센트럴 모토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 전체 했더니 이제 매출은 17% 좋아졌고요. 관련 부품사들이 영업이익은 200% 좋아졌다는 점. 전반적으로 이제 보니까 그 친환경차하고 전기차하고 이 고급 차량에 많이 납품하는, 특히 미국 쪽에 납품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많이 좋아졌던 게 있습니다. 일단 이제 화신이라는 기업하고 오늘 제가 이런 기업들 많이 있었잖아요. 다 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두 기업만 일단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화신하고 이제 우리 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반도체까지 해드리면 좋은데 좀 반도체 시간이 좀 많이 지가니까 음, 일단 오늘은 자동차. 화신이라는 기업은 성모 하이테크가 좀 비슷한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셋시 여기 자동차에 보게 되면 샤시 부품이 이렇게 다양한 부품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보면 차에 이런 부품, 샤시 부품이 곳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하나씩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 우리가 뒤쪽에 이런 누르면 이렇게 부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내연기관 부품이 몇만 개, 3만 개 들어가나요? 그 정도 부품 들어가고 전기차에는 10,000개 정도가 들어가는 만큼 이런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셰시 관련된 부품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앞쪽에 프론트 쪽에 리어 쪽에 부품들, 그리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바디 쪽에 보게 되면 이런 문은 열 때 문 열면 이렇게 이렇게 잡혀 있죠. 문 열게 되면 그
시트 옆에 딱 장착되어 있는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사이드 와우터라고 있는 부품이고요. 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범퍼 레일부터 이쪽에 썬루프 이쪽에 또 사이드를 잡고 있는 부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바디 부품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포함이 되는 부품이고, 특히 이제 화신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경량화죠. 연비가 좋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알루미늄 부품들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이고, 배터리 팩 케이스부터 해서 전기차 부품까지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된 제품까지. 그리고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부품을 만들 상황이 있고, 제가 내용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플랫폼, 현대 기아차의 플랫폼 통합하면서 상당히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동안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좀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뭐 3세대 플랫폼의 전륜 구동, 그리고 후륜 구동, 여기에 들어가는 대형 SUV부터 제네시스 런칭, 그러니까 제네시스하고 대형 SUV가 잘 팔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수혜가 되고 있고요. 차체가 무거워지는 이런 부분을 이제 대형 쪽의 제품에서는 AS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익 개선세 되고, 전기차에 관련해서도 아까 알루미늄 제품 같은 가벼운 30% 가벼운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고급 차량과 SUV 그리고 전기차까지 이 플랫폼 관련해서 수혜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EV까지 G80, GV6 납품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저도 관련해서 쉴 때 이제 체크했던 종목인데, 일단은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최근 들어왔던 이제 애구임은 좀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 기업은 이 5일선을 잘 봐야 되고요. 만약에 눌림목 구간에 공략한다면 21선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도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구간에서 본다면 5일선을 중요하게 일단 봐야 되는 점이 있고요. 1차적으로 보시게 되면 7,000원대 저항이 있습니다. 그 대량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월봉상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22,000원대까지 갔던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현대 기아차 이런 전기차하고 동반해서,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더 선전한다면 그동안 좀 좋지 않았던 부분에서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적자였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번에 흑자 전환하면서 좋아졌기 때문에 턴 어라운드에서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월봉상으로는 이제 흐름을 잡고 저점 잡고 반등해서 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동안 이제 계속 월봉상으로도 한 60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 기업으로는 이제 우리산업이고요. 우리산업은 그동안 이제 테슬라의 주도에서 좀 연결됐던 점이 있었는데, 이제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로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친환경차, 그래서 관련된 제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열관리 공조 시스템 관련 부품 제품을 만드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PTC 히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히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전화 PTC 히터라는 제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한번 클릭해 보면 결국 이제 전기 저항을 이용해서 만드는 히터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내연기관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전기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술력도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단가도 그만큼 더 비싸죠. 공이 하나 더 붙게 되겠죠. 내연기관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쿨런트 히터라는 제품이 좀 이제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배터리의 성능하고 안전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하다가 또 주행 중에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열을 좀 낮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열이 올라가서 폭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쿨런트 히터라는 이 제품을 우리 산업이 만들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제 가장 열 관리를 잘하는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그만큼 열 관리만 잘하더라도 배터리 성능과 주행을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PTC 히터라는 제품하고 이 쿨런트 히터라는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쿨런트 밸브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같이 투입이 되겠죠. 대표적인 제품 말씀드리고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관리 세계 이 제품이 우리 산업 지금 현대차 그룹이 이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차량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근데 이게 공급이 제대로 되면 상당히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산업의 성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핵심적인 내용,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다 요약해서 다 말씀드렸고요. 그만큼 이제 현대차 아이오닉도 출력 면에서 높게 가기 위해서는 동사에 이런 제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제 이런 미국의 이 회사 같은 경우 현대기아차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회사에 진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신규 고객 관련해서 FCA 향 관련해서 이제 연간 200억 원, 또 아마존의 자회사에 있는 리비안 관련해서도 연간 100억 원, 스타트업 관련해서도 이제 지금 100억 원 추가적으로 이런 판매가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이제 크게 PTC 히터 관련해서 줄긴 했지만 계속적인 성장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출 거래처가 좀 생겼다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템들이 좀 많아졌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차질이 있지만 이게 또 해결된다면 이런 고객 답변을 통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을 한번 차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행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지점은 아까 하신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일단 흐름상을 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렴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중장기로 보고 좀 중기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으로 이제 이 구간이 최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마무리된다면 이 121선 라인대 가격대가 지금 아래쪽에 있는 상황이죠. 25,000원대 이 구간 조정이 나온다면 이제 분할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주고 올라간다면 1차적으로 이제 저항대는 이 35,000원 구간이 되고요. 이제 저점과 이 고점이 높아지면서 올라갈 경우에는 이제 반 50% 정도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예전에 한참 잘 나갈 때 보면 4만원대까지도 때도 그 큰 그림에서는 열어놓고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이 또 길어지니까 반도체 관련해서는 더 다음 시간에 제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 성공 투자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